예,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던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정원을 위해서 정부에서 제시한 세 가지 논문이 있었죠.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가 첫 번째는 다 일치한다. 통일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다 뭐 35년에 1만 명이 부족하다고 했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첫 번째 거 이 세 연구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다 설명했습니다. 이전 영상을 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제 홍윤철님, 신영성님의 연구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잘못됐고 이것들을 고쳐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것들에 대해서 이미 어떤 분들은 알겠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다 제 영상을 또 활용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레퍼런스를 적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진짜 뭐냐 그걸 중요한 거니까. 그다음에 홍윤철님, 신영성님 연구는 어쩔 수 없이 과거 연구다 보니까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권정현님 연구도 2023년도에 나온 거지만 사실 이제 몇 년 지났기 때문에 과거 연구가 돼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는 제일 나아요. 우리가 나이가 많은 노인 환자분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노인 환자분이 증가하는 것들에 의해서 의료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반영해야 되잖아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그 사실 그렇게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냥 인구와 관련된 것만 했거든요. 근데 권정현 님의 연구는 그거를 다 반영을 했어요. 의사가 나이 드는 것도 반영했고요. 남자, 여자 의사 달라진 것도 반영했고, 노인들이 늘어나는 것도 반영했고, 노인 중에서 남자 환자, 여자 환자,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되는 것도 반영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제일 바람직한 연구가 세 번째 연구입니다. 제일 정밀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것도 결국 예측한 거기 때문에 예측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몇 년 지났기 때문에 그 예측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검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잘못했다기보다도 원래 예측에는 항상 한계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연구를 좀 더 수정할 수 있는가 대한 이야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논리를 따라오시면 돼요. 권정현님은 2021년 인구 추계를 이용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당연하죠. 당시에는 2021년 인구 추계밖에 없었으니까 그게 최종이에요. 근데 그걸 하게 되면 이 파란색 그래프처럼 우리나라 인구가 이렇게 쭉 증가하다가 이게 감소할 걸로 예측했습니다. 그럼 사람이 그만큼 더 늘어났다가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느냐? 실제로는 인구가 더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었죠. 이렇게 줄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이 링크를 따라가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럼 인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수요가 더 줄죠. 그 수요가 준다는 것을 반영을 해야죠. 아직 반영은 안 됐죠. 이거 예측이니까. 당시는 예측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현실이 된 거고 그걸 반영하게 되면 좀 달라지겠죠. 그 다음 걸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권정현님은 미래 의사가 이렇게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어요. 베이스라인이 있죠. 그냥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지금 그대로 하게 되면 3058명의 의대 정원이 그대로 있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나리오 1, 2, 3, 4, 5, 6, 7, 8이 다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하면 바뀔 거를 예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베이스라인을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최근 5년간 의사 활동수가 있어요. 보시면 2021년 예상했는데 보면 21년이 109937 맞죠?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그 표고요. 2022년이 있잖아요. 이걸 한번 볼게요. 22년도 거가 보시면 112, 24, 321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 의사 수가 요만큼이에요. 그다음에 2023년은 히라 데이터를 가면 23년 데이터를 알 수 있어요. 2024년 데이터는 없어요. 지금 얼마 안 됐으니까 표로 딱 해보면 요 네모칸은 여기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그만큼 예측이니까 실제로는 2021년, 2022년, 23년은 과거가 돼버리기 때문에 실제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딱 넣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활동 의사 수가 예측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파란 그래프로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빨간 그래프로 올라가는 겁니다. 훨씬 더 많았어요. 이건 어떻게 됐느냐? 사실 알 수 없죠. 예측한 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측은 원래 잘 틀립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한계예요. 지난번에도 이 이야기 말씀드렸죠. 요 그래프를 지난번에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권정현님께서 본인이 포함되어 있던 2019년도에 의사 숫자를 예측했던 것이 이렇게 까만색입니다. 근데 2022년도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예측된 시나리오예요. 그랬더니 이만큼 든 거예요. 아, 과거의 예측이 틀렸구나. 과거 예측보다는
훨씬 더 의사 수가 늘어나는구나, 빨리 늘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이 예측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럼 2022년 의사를 했던 것이 지금 2024년이니까 이것이 맞나 아니냐를 좀 검증해 볼 수 있겠죠. 불과 2년밖에 안 지났지만 그렇게 해봤더니 실제 틀리더라는 거예요. 예측이 항상 틀릴 수 있습니다.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매치 내비게이션에서 몇 분에 도착할 거다라고 말해주잖아요. 그럼 그대로 예상을 해야죠. 근데 가다 보니 길이 막힐 수도 있고 또 생생히 잘 뚫릴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럼 변동사항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예측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다시 오늘의 얘기로 돌아가서요. 실제 활동 의사 수는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의사는 예측보다 더 빨리 늘어나고 더 많이 늘어나고 2년 동안 화제를 해봤더니 인구는 더 빨리 줄어들고 그러니까 수요는 더 감소하고 공급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권정현님의 연구를 보면 이분의 결말도 이렇게 돼 있어요. 2050년에 약 8,500명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30년까지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예측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상당히 작게 증가시킬 걸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대 정원의 5% 내지 7%, 5% 내지 7% 정도를 증가시킨다. 5%면 150명이에요. 150명을 증가시키고 그걸 한 5번인가 증가시키다가 중간에 중단하고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측할 당시에도 2050년에 8,500명이고 그러면 2030년에는 필요가 없고 제로고 그래프 보시면 아실 수 있죠. 제로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2035년에 필요를 예상하려면 조금만 증가시키면 된다고 예측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것도 정부에서 잘못 이해한 거예요. 뭐 거짓말을 했는지 속았는지 뭐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권정희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5% 내지 7% 아주 작아요. 그 숫자가. 근데 지금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요 점선 이것이 이제 수요예요. 수요. 필요한 의사 규모, 업무 필요한 수요. 그것이 살짝 내려오죠. 살짝 내려옵니다. 그럼 인구가 더 줄어드니까 예상할 수 있죠. 그 숫자 구체적인 숫자는 잘 몰라요. 그 이야기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까만색 그래프 실제 의사가 증가하는 그래프 이거는 살짝 올라갑니다. 왜냐면 예측했던 뭐 살 올라가는 걸 우리가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만나는 점이 있을 거예요. 2030년까지는 까만색이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초과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2035년쯤에는 뭐 초과 공급이든지 똔똔되든지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는데 그 수치는 알 수 없어요. 자, 그 수치를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권정현님을 찾아가야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좀 같이 연구합시다. 공동 연구합시다. 그 2년 동안 추가된 거 있으니까 거기다가 대부분 데이터가 엄청 많이 있고 뭐 R로 하셨든지 파이썬 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코드 쫙 잡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다가 데이터만 몇 개 바꾸면 막 다음 게 착착 진행돼서 이렇게 딱 계산돼서 이 그래프가 쫙 나올 거라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어떤지 모르죠. 실제로 어떤지 모르겠어요. 권정희님이 이것만 연구한 게 아니라 다른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연구자들은 아실 거예요. 하다 보면 이 멘도 연구가 어디 처박혀 있어 찾아보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분들이 아주 프로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잘 모아놨다고 코드도 잘 모아놨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연구합시다 해가지고 그럼 이제 이 2년 동안 시간이 지났으니까 2023년도에 했나? 한 22년도에 했나? 그러니까 뭐 좀 전이니까 그 추가된 데이터만 더 붙여서 연구를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조금씩 차이 나겠죠? 그러면서 뭐 제 생각할 때는 그때 5%든 7% 증가하자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증가할 필요가 없든지 0%든지 증가시킬 0%든지 뭐 1, 2%든지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합리적이죠. 증가 연구 결과에 의해서 나왔으니까 일단 세계는 다 동일하지 않고 그 중에 제일 마일드하고 합리적이고 뭐 노인에 의해서 의료가 증가할 것에 대해서 잘 고려한 게 이 연구이기 때문에 저는 이 연구 자체의 이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사들이나 뭐 다른 분들이 뭐 완전히 새로 백지화하고 하자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새로 연구할 수도 있는데 굳이 과거에 연구했던 좋은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더 수정했으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걸 탁 해서 공표하면 뭐 해프닝이죠. 그냥 정부에서는 아이고 내가 세계를 인용했는데 그 잘못된 인용이었어. 잘 모르고 그냥 인용했어. 그냥 실수죠.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뭐 억까 심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 실수 인정하고 그 세계 연구 이거 첫 번째 잘못됐고 두 번째 잘못됐고 세 번째는 좀 수정하면 쓰겠다. 그래서 세 번째 걸 가지고 쓰자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저희 단순한 생각이죠. 실제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연구가 제대로 됐으면 그 연구 결과를 따라서 하면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가시킬 거면 증가시키고 이 연구에서 이제 추가해보니까 감소해야겠더라. 그럼 감소하면 되잖아요. 그럼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